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이번 시간에 첫 번째 뉴스로는요 문재인이가 이 친분들한테 지령을 내린 것 같아요. 윤건영이한테. 자, 그래서 윤건영이가 이제 바로 본인은 이제 현역 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몸을 사리는 것 같고 전면에 누가 나섰느냐, 이진석 국정상황실장을 내세워서 집단화를 도모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그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날짜상으로 보면 이제 오늘 새벽 이제 7월 5일 0시가 넘었으니까 7월 3일 날 저녁 때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말이죠. 치맥 파티를 가졌다고 하는데 여기에 무려 100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도 모이고 전에 이제 청와대에서 행정관들, 수석, 비서관들 싹 다 모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드려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지금 이제 민주당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친문들이 이제 세력화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평가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관련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제 이 검사들의 반란, 그러니까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두 번에 걸쳐서 입장문을 냈거든요. 하나는 5개 의미의 이번 탄핵이다. 방탄 탄핵, 우위법 탄핵, 우연 탄핵 등등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오늘 이제 이거는 이제 지시 형태로 되는 거예요. 절대 비굴하게 굴지 말자. 그러니까 강력하게 맞대응하자, 이런 입장을 내는 건데요. 칼을 뽑아라, 이 지시나 마찬가지예요. 당연하죠. 예.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찰들의 반발이 지금 이제 검사장, 차장검사, 부장검사, 평검사 말할 것 없이 전 검사들로 다 확대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말이죠. 이제 수사한 검사의 이제 지휘 간부들이 또 이 반박 선명문을 내놨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어제 처음으로 북부지검의 차장검사에 있는 엄희중 차장검사, 북부지검의 에서 부장검사들이 단체로 성명문을 내놨는데요. 자, 조금 전에는요, 중앙지검 검사들이 일제 집단적으로 성명을 내놨습니다. 굉장히 감경합니다. 저도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청문회 출석하지 말아라. 민주당의 의법 조치에 고발에 구항제 구인에 하게 놓아둬라. 그러면 더 여론의 역풍이 세다. 그래서 그냥 강하게 맞받아치는 길밖에 없다. 제 지론이 그겁니까? 불법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정상적인 사안에 관해서 수위를 높여서 공격을 하면 우리 여권에서는 더 세게 맞받아쳐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요 못된 버릇을 견제할 방법이 없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검찰에서 집단 출석을 거부한다. 예, 그리고 강제 구인을 하려면 하라. 제가 이미 여러분께 논평한 대로 지금 검찰들도 그런 강한 반격의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이렇게 이제 강한 반격을 취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그랬잖아요. 검찰에서 전직 검사 동호회에서 직권남용이다. 말로만 하지 말고 고발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박상용 부장검사도, 부부장검사죠. 박상용 부부장검사도 이 대변 사건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성윤이지 않습니까? 요거 고발하겠다. 사과하지 않으면. 그런데 정말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조금 전에 내놨습니다. 그래서 날이 세분하면요, 내일 아침에 고발하겠다. 고발해야죠. 당연히 법정 최고용. 그래서 이성윤 이런 거 배지를 띄게 시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이거 배지 띄거든요. 자, 그래서 이성윤이 배지 띌 날도 이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고발전까지, 그러니까 이제 출석 안 하지 고발전이지.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법정, 그 다음에는 이제 강력한 반발 시위와 집회. 그래서 우리 우파 단체들이 말이죠, 이런 아주 못된 대표적인 인간들, 요 의원들 방 앞에 가서, 아니면 당사 앞에 가서 대대적인 시위를 벌여야 될 것이 아니냐.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차제 말이죠, 아예 민주당을 해산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을 압도적으로 좀 키워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시간이 되면 말이죠, 지금 광주에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자, 광주 시당 위원장을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선거하게 되는데요. 강 의원 특보를 지금 특보가 여기에 출마를 선언했어요. 강 의원이는 말이죠, 이번에 이재명이가 공천을 주려다가 아웃된 인간이 바로 강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더민주혁신회의 강 의원이가 거기서 대표로 뛰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당 위원장 대거 떼머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광주가 지금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요 뉴스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맨 먼저 문재인 세력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친문,
청와대 출신 300여 명이 운영하는 단톡방이 있다고 합니다. 이 단톡방에서요, 이 청와대에서 이제 그 윤건영 다음으로 국정상황실장을 했던 사람이 이진석인데, 이진석이가 제안을 했어요. 자, 저녁 한번 봅시다. 치맥 파티 합시다. 요렇게 제안했더니 300명 중에 한 100여 명이 참석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수석 비서, 그 다음에 수석 비서관, 그냥 비서관, 행정관 100여 명이 모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대화방에서 말이죠, 이 단체 모임이 공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생각보다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는 바람에 아예 호프집 한 해를 통째로 빌렸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어마어마하게 다 몰려드는 거죠. 왜? 자기네가 지금 이제 소수로 밀려 있잖아요. 친명들이 장악하고 있고 친문은 밀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새 과시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역 의원들 가운데는요, 윤건영 그 당시 국정상황실장했고, 한병도 정무수석, 그 다음에 김한규는 정무비서관, 이기헌은 민정비서관, 권양협은 균형인사 비서관, 김태수는 행정관, 이런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을 했고요. 이 민주당 의원들보다는 오히려 조국당에서 더 많이 왔고, 조국이도 참석했고, 왜냐하면 민정수석, 정춘생도 참석했는데요. 정춘생 의원은 여성가족 비서관을 했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 본래요, 예약은 한 60명 정도로 생각하고 예약을 했더니 너무나 많이 와서 아예 통째로 빌린 것이고요. 문재인이가 2022년도 5월에 퇴임한 후에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이렇게 대규모로 모인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자, 다만요, 지금 현역 의원들의 경우에는 이제 어제 이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 오랫동안 머물지는 않고 그냥 바로 왔다 갔고요. 조국이도 공무 탓에 술은 못 마시고 인사만 드리고 가겠다. 짧게 인사. 이 공무라는 게 뭐겠어요? 필리버스터 이제 본회의에 참석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필리버스터 때문에 대부분들이 이제 오래 못 있고 술도 잘 안 마시고 인사만 하고 갔다라고 하는데요. 자, 뭐든지 분석할 때 이 배경 요인을 분석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백그라운드,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 타이밍이 언제입니까? 이게 딱 타이밍이. 자, 이제 총선은 다 끝났고, 그리고 이제 친명 일변도의 당으로 이제 당은 사당화가 됐고, 독재 정당이 됐고, 입법 폭주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친명들은 어디 가서 발붙일 틈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냐? 친명들 가운데서도 지금 친명 쪽으로 신발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 왜냐하면 친명 횡재, 비명 횡사, 비명 횡사를 당했잖아요. 이 횡사를 당한 사람들이 조국당으로 지금 많이 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 모임에도 조국당 쪽 인사들이 오히려 더 많다. 왜? 민주당에서 여기 줄 섰다가는 이재명한테 언제 골로 갈지 모르니까 겁나서 못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 지금 이제 김두관의 경우에는 이제 원조로 따지면은 이건 뭐 친명은 아니죠. 자, 친노에서 시작했으니까 친노 중에서도 이제 친명으로 갈리고 친문으로 갈릴 수 있는데, 이 원조로 따진다면 이제 이 김두관이는 친노로 따질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지난번 대선 경선에 나왔을 때 나중에는 결국은 말이죠, 이 김두관이는 지금 이재명 쪽에 줄을 섰어요. 이낙연 쪽에 줄을 안 서고. 그래서 이거 사실은요, 친명이나 이제 마찬가지가 되는데, 어떻든 피해 출신은 친노로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김두관이가 나온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김두관이를 도와주기는 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도와줘봐야 뭐가 나오겠습니까? 예. 어차피 압도적인데, 왜냐하면 개딸들 지금 투표권도 인정되어 있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다가는, 왜냐하면 이제 또 2년 후에 지방선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선거에서 친문 세력 중에서도 누군가와 많이 나올 텐데, 이래서는 이제 다 죽는다, 이런 위기감의 발로로 이번 이 회동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그런데 노골적으로 그런 어떤 정치적인 목표를 두고 만난 것으로 될 경우에는 바로 맞아 죽죠. 그러니까 그냥 그냥 우위를 다지는, 친분을 다지는 이런 자리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근데 이제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김영배 의원이 건배사로 뭐라고 했냐? 빈체로라고 했답니다. 빈체로. 그러니까 빈체로가 영어로, 이태리아로는요, 승리하자,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빈체로. 예. 자, 그리고 말이죠, 이진석이는요, 이 문재인이가 쓴 변방에서 중심으로 이제 사인이 담겨져 있는데, 요 책자를 전부 하나씩 설명을 줬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친명의원실에 있는 사람들도 들어있어 갖고요, 이 이재명과 관련된 얘기는 별로 안 나왔다. 그러니까 저희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서로 조심하는 상황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인 의도를 드러내지는 않고, 일단 같이 만나는 일종의 스킨십을 다시 한번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은, 정치적인 본색은
감추고 있고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성윤이가 제대로 걸려들었습니다. 바로 누구한테? 박상용 부부장검사 수원지검. 왜 그러느냐? 박상용 이 탄핵 사유 중에 하나가요. 이제 술판 파티를 벌였다. 회유했다. 이것도 있지만 이성윤이가 엊그제 말이죠. 이 법사에서 거의 공개한 게 있어요. 지난 14일 날 처음으로 이성윤이가 문제제기를 했는데 뭐냐? 2019년도 1월 8일 저녁 6시에 울산지검에서 검사장, 차장검사, 부장검사 30여 명이 모여서 청사 1층 간부식당에서 회식을 했는데 회식 이후에 보니까 이 박 검사가 술에 취해가지고 해당 회를 했다. 이렇게 지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친민주당 유튜버들에 의해서 확대 재생산이 되었어요. 일종의 대변 사건이 되겠죠. 자, 그래서 술을 많이 마셔갖고요. 청사 민원인 대기실 바닥에 설사 형태의 대변을 싸는 것 같은 행위를 해서 공용물을 손상했다. 요게 탄핵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박성용 부장검사가 무슨 소리냐? 그 사람은 따로 있다. 아니 여태까지 아무도 이런 얘기를 안 하지 한 사람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 사과하라, 취소하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박상용 부부장검사가 말이죠. 심야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성윤이를 검찰에 고소하겠다. 예, 서울경찰청에 이 의원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겠다. 그리고 울산지검 대변 루머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사람은 이성윤 이외에 모두 고소 검토 대상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성윤 이외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다른 의원이나 유튜버들까지 고소 대상에 포함할지는 아직은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미요, 이 박상용 부부장검사는 이거는 명백한 명예훼손성 발언이다. 발언을 수정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 도대체 어느 분들에서 이러한 유언비어에 기초해서 탄핵을 당해야 되느냐. 이렇게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제대로 걸려드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요. 이성윤이 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 유튜버들 모조리 싹 다 고소를 해라.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칼을 빼려면요. 확실하게 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중앙지검이 말이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 수사, 공수유지라는 요 제일 많은 수사팀이 있는 데가 어딥니까? 중앙지검이잖아요. 그래서 중앙지검도 비판에 지금 참석을, 비판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검사의 수사와 공수유지의 당부, 즉 옳고 그름은 사법부인 법원 판결을 통해서 결정되는 사안인데 특정인을 수사했다고 탄핵으로 몰고 가는 것은 헌법이 정하는 권력 분립의 대원칙에 어긋나는 입법권 남용이다. 그리고 탄핵 소추권의 남용이다. 이러니 누가 언제 탄핵될지도 모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탄핵을 하기 위해서 검사 4명을 전부 다 불러서 부를 경우에는 검사들 의견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일치하는데 이게 뭐냐. 이 차질이 생긴다는 거죠. 예, 진행 중인 수사에 차질이 생긴다. 이것들은 모든 검사들이 의견이 같다. 당연하죠.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아주 잘못된 선례가 된다. 그리고 검사가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국회에 가서 공격받으면 검사 개인으로서 위축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인물에 따라 누구는 수사하고 누구는 수사하지 않는 편향된 생각,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면서 말이죠. 일부 검사들은 진행 중인 수사에 관여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국회에 불려가면 사실상 재판하는데도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탄핵 당사자들하고 지금 대검은요. 청문회가 만약에 현실화가 될 경우에는 정청래가 이제 또 이 방맹이를 들잖아요. 마이크를 잡잖아요. 집단으로 불출석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부 반발이 지금 수그러들지 않고 있고요. 중앙지검 4차장 검사했던 이 고영곤 수원고검의 차장검사 검사장인데요. 이분도 자신들에 대한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이거는 겁박하는 것이다. 그리고 특정 사건을 담당했다는 이유로 탄핵안이 발의된다는 이 현실은 굉장히 참담하다. 그래서 전혀 어떠한 위법상도 없었으니 이렇게 엉터리 탄핵을 하지 말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실무적으로 총괄 주의한 나한테 책임을 물어라. 이렇게 해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고요. 이 집단 반발이 확산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댓글이 한 500여 개가 쌓여 있다고 합니다. 예. 500여 개. 그래서 이제 내일쯤 되면 이제 1000개 정도로 늘어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이 검찰총장이 오늘 상대가 저급하고 비열하더라도 외압에는 절대 굴복하지 말라.
그러면서 검사들 24명의 이름을 전부 호명했다고 합니다. 자, 24명의 이름을 하나씩 호명했는데요. 자, 어떤 사건들에 담당했더냐.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명예 회복, 그리고 이제 수사 역량을 이게 국민한테 보여주는데 기여한 검사들 24명의 이름을 하나씩 호명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냐? 부산 돌려차기, JMS 성폭력 사건, 계곡 살인 사건, 세모녀 전세 사기 사건, 그 다음에 SG증권발 주가 추락 사건, MG 조폭 호텔 낭동 사건, 태양광 기금 비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의 이름을 전부 다 호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억지로 분리해서 이렇게 밤낮 없이 헌신하는 검사들의 모습을 더는 볼 수 없게 만들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도대체 알 수 없다. 예. 그러면서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무모한 실험을 사람과 사회를 대상으로 아무런 책임감 없이 다시 고집스럽게 되풀이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 검찰의 반발은 아주 세게 지금 아주 휘몰아치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래서 이제 중앙지검에서 지금 이제 이 말씀드린 대로 중앙지검에서 말이죠, 이제 검사들이 일제히 반발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압축해서 말씀드린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인을 수사했다고 탄핵해 이것은 헌법이 정한 권력분립의 대원칙을 벗어나는 입법권 남용이다. 그리고 언제 탄핵될지 검사들이 몰라서 불안했다는 거, 이거는 검사 개인을 위축시키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인문에 따라서 누구는 수사하고 누구는 수사하지 않는 편향된 생각, 두려움을 가질 수 있고 탄핵 당사자들하고 대검은 국회 청문회가 현실하면 집단 불출석 방안도 고려 중에 있다. 자, 이게 이제 압축한 중앙지검 검사들의 반응이고요. 이런 부장검사들의 반발은 지금 이제 중앙지검이 두 번째고요. 맨 먼저 한 것은 서울 북부지검 검사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북부지검 검사들이 어제 말이죠, 내부망에 입장문을 올렸어요. 민주당의 검사 탄핵 사유는 근거가 없거나 또는 의혹 제기일 뿐이다. 법치와 민주주의를 뿌리채 흔드는 시도다. 예, 이거는 이제 김영철, 죄송합니다. 북부지검이 이제 김영철이가 되겠습니다. 김영철 차장검사가 이제 북부지검에 지금 재직 중에 있고 탄핵이 됐어요. 탄핵 대상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집단으로 반발하는 성명문을 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검찰들이 반발이 세지니까요. 이성윤 같은 인간은 이제 고발까지 당하잖아요. 아니, 어디다 대고 국회에 대드냐. 이러한 망언을 해서 또 논란을 야기하고 있고요. 장경태도요, 정치검사들에 묻는다. 김건희 외환경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길 바란다. 예. 그리고 이 국회에 대들고 이런 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성윤이가 얘기했는데, 야, 이거 이성윤이 당신 같은 사람을 우리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 요거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광주에 난리가 났는데요. 바로 누구냐? 왜 그러느냐? 찐명으로 알려져 있는 지금 이 강의원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죠. 요 더민주 혁신회의 상임대표인 강의원이가 말이죠, 광주시당 위원장의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광주혁신회의를 출범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출범을 앞두고서 준비 모임이 지금 이제 열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날 새면 7월 5일 날 열려요. 그래서 이 준비 모임에, 혁신회의 광주 준비 모임에 정무조정실장이자 초대 혁신회의 상임대표였던 김우영이, 그리고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강선우 전 대변인, 요런 사람들이 이제 지금 내일 광주로 가고요. 그리고 6일에는 또 뭐가 열리느냐? 2024 광주 청년 주권 토크 콘서트가 열려요. 여기에는요, 초대 혁신의 공동대표였던 이 개그맨이 서승만 박사가 사회를 보고 게스트로 강의원을 초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 자리에 이 광주 청년 주권 토크 콘서트 때는요, 이재강 의원하고 양문석, 김동아, 그리고 모경정, 그리고 박진영 시사평론가, 이런 사람들도 응원차 방문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리고 이당 주중식까지 친명 핵심의 국회의원들이 이 강의원을 지지하기 위해서 광주 방문이 연쇄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3일에는 바로 이제 어제 그제가 되겠죠. 더민주 전국혁신회 2차 상무위원회 회의가 광주에서 열렸어요. 그래서 2차 상무위원회 회의에는요, 경인권 대표는 안진걸 소장, 그리고 이제 민생경제연구소를 운영하는 임세은 공동소장, 그리고 중구권 대표, 충청권 대표, 이런 사람들이, 영남권 대표, 호남 제주권 대표들이 전부 광주에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 찐명들이
강의원이 그 더민주정부혁신의 상임 대표를 광주시당 위원장으로 당선시켜서 조직적으로 총력을 다하고 있다. 예.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광주에서 이 강 의원이가 시당 위원장이 되겠는데, 이거 딱 보니까 말이죠. 이번에 이제 공천을 못 받았잖아요. 강 의원이가. 예. 과거 이제 이 살인사건 같은 거에 이제 문제가 있어서 공천을 못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이 강 의원이가 말이죠. 공천,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제 정무특보도 해 먹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뭐냐. 바로 이제 항총련 성추행,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강 의원이가 이제 이번에 공천을 못 받고 포기하게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이 강 의원이가 어디에 나가느냐, 2024년, 지금 2026년도죠. 2년 후에 지금 광주시장 출마를 지금 고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 대거 떼거리를 몰려가서 지금 바람잡이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상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러냐면요. 지금 친명들이 광주시장 선거니까 또 아무리 난리가 나더라도 이거 이재명이가 주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성희롱 사건과 관련한 문제가 있던 지금 이제 이 강 의원이를 아무 소리 없이 딱 이번에 압도적으로 지금 이제 미는 요런 사건이 이런 그 작전으로 지금 이렇게 대거 찐명들이 광주에 내려가는 것이 아니냐. 예, 그래서 과거 성희롱 전력 그리고 무면허 음주운전 이런 걸로 인해서 이번에 이제 공천에서 탈락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강기정이 이거는 강기정이는 이제 친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친문 강기정이를 이재명이가 눈 뜨고 봐줄 수 있겠어요? 안 봐주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강 의원을 갖다가 찐명이니까 강 의원을 광주시장으로다가 보내려고 요 난리를 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강 의원이는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한총련 5대 의장까지 지낸 바 있고, 민간인 치사 사건 연루 논란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공천에서도 탈락이 됐어요. 이번에 이제 서구갑 출마를 준비했었는데 2003년도에 있었던 여학생 성추행 사건 그리고 2차 가해 문제가 이제 공론화되면서 지금 이제 공천에서 배제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 말이죠. 이번에 제대로 이제 광주시장 선거를 본격적으로 추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예. 자, 그리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아까 한총련 이제 5기 대표를 했는데, 바로 민간인을 불확실로 의심해서 폭행해가지고 숨지게 한 이석 치사 사건과도 관련이 돼 있는 인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천 낙마가 됐는데, 이거 반드시 또 한번 우리가 이 문제를 제기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광주 쪽에서 전남 쪽에서는요, 이 강 의원이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공천을 받으려다가 못 받았던 인물 중에 하나는 또 하나 누구냐? 바로 정의찬이 되겠습니다. 정의찬이도 말이죠, 해남완도 진도에서 나오려다가 이 과거에 고문치사 사건에 연루됐다. 이래서 공천을 받지 못했어요. 요것들이 말이죠, 어떻게든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릴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심야방송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